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던 기초연금이 이번 달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얼마 전 대구 달서구에 사는 74세 박영자 어르신이 주민센터에서 울먹이며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어르신은 처음엔 은행에서 착오가 난 줄 알고 창구를 찾아가 확인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은행 직원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입금 자체가 안 됐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고 혹시라도 본인의 연금 자격이 사라진 건 아닌지 불안감에 밤잠을 설쳤다고 합니다. 결국 주민센터에서 들은 설명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작년에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하지 않으셔서 연금 지급이 중단된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5년 넘게 어르신 복지 상담과 현장 지도를 해온 사회복지사 박현주입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어르신들 가운데 혜택을 못 받게 된 분들의 가장 큰 공통점은 몰라서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절차가 너무 복잡해 보여서 미루다 놓치고 또 누군가는 별일 아니겠지 하며 넘겼다가 그 결과 매달 수십만 원씩 들어오던 기초연금을 통째로 잃어버렸습니다. 안타까운 건 이런 일이 결코 드문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전국 곳곳에서 똑같은 사연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7월 21일부터 이미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감일은 단 8월 31일. 이제 보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이번 기회를 놓치신다면 박영자 어르신처럼 기초연금은 물론 에너지 바우처,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까지 한꺼번에 끊길 수 있습니다. 게다가 고의로 거부할 경우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안내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생활과 직결된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최근 몇 주간 주민센터와 복지관에서 하루에도 수십 통의 전화를 받습니다. 선생님, 연금이 끊겼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 사실조사 안 하면 무조건 벌금 내야 한다던데 맞나요? 스마트폰을 못 쓰는데 이번에 참여할 방법이 있나요? 어르신들의 목소리에는 공통적으로 두 가지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막막함이고 또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어떤 절차를 통해 쉽게 참여할 수 있는지, 또 과태료와 혜택 중단의 진짜 차이는 무엇인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잠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눌러주세요. 제가 드리는 정보는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을 지키는 안전망과도 같습니다. 버튼 하나만 눌러두시면 앞으로도 이런 꼭 필요한 소식을 놓치지 않고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누르셔서 더 많은 어르신들이 이 귀한 정보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는 이 채널을 통해 앞으로도 어르신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드린다는 마음으로 꼭 알아야 할 복지 제도를 알기 쉽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특히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참여하지 않았을 때 생길 수 있는 실제 피해 사례와 예방 방법을 중심으로 풀어가겠습니다. 어르신들의 하루하루 생활에 직접 연결되는 이야기이니 놓치지 말고 함께 해주세요. 주민등록 사실조사라는 제도, 이름만 들어서는 주소 한번 확인하는 거 아닌가 싶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단순해 보이는 절차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사실은 우리가 매달 받는 기초연금부터 겨울철 난방비 지원, 여름철 전기요금 할인, 건강보험료 감면, 심지어 지자체에서 주는 교통비문화비 지원까지 모든 복지 혜택이 바로 주민등록 주소를 기준으로 심사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주민등록 주소는 어르신들의 권리와 혜택을 결정하는 기준점인 셈이지요. 실제로 현장에서 만난 어르신들의 사례를 들어보면 이 주소 하나 때문에 억울한 일을 겪은 경우가 많습니다. 전북 전주에 사는 77세 김도연 어르신이 대표적입니다.
김 어르신은 수년 전 딸의 집으로 주민등록을 옮겨놓고 본인은 계속 본인 소유 집에서 혼자 사셨습니다. 그땐 단순히 딸과 가까이 있는 것으로 행정 처리를 간소화하려는 의도였는데 몇 년이 지나 기초연금 심사가 들어가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주소지가 딸 집으로 돼 있다 보니 딸의 소득과 재산이 함께 심사 대상에 포함된 겁니다. 결국 김 어르신은 실제로는 소득이 거의 없는데도 딸의 소득이 합산되는 바람에 연금액이 절반 가까이 삭감돼 버렸습니다. 매달 30만 원 넘게 받던 연금이 15만 원으로 줄었을 때의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지요. 그제야 주민등록 주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절감하셨지만 이미 줄어든 연금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비슷한 사례는 전국에서 계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부산의 한 80세 어르신은 아들이 직장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할 때 가족끼리 한 주소지로 모아놓으면 좋겠다는 말만 믿고 주소를 아들 집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본인 집에서 혼자 지내다 보니 겨울철 에너지 바우처 심사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아들의 주소지 기준으로 심사가 이뤄져 해당 가구는 지원 대상이 아니다라는 판정을 받아 난방비 지원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 결과 한겨울에 전기장판 하나로 버티셔야 했고 건강마저 크게 상하셨습니다. 이렇듯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단순히 행정 절차 하나라고 가볍게 넘기면 수백만 원에 달하는 혜택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과정이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는 사실입니다. 조사 기간 동안 확인을 하지 않으면 제도상 자격에서 탈락할 수 있고 고의로 거부하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물론 병원 입원이나 해외 체류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과태료는 면제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엔 행정상 불이익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저는 늘 상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어르신들의 권리를 지키는 안전벨트와 같습니다. 자동차를 탈 때 안전벨트를 꼭 매듯이 이 절차에 반드시 참여해야 앞으로의 복지 혜택이 안전하게 보장됩니다. 그렇다면 이번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언제, 어떻게 진행되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그냥 주민센터에서 알아서 해주는 것 아닌가요? 라고 물으시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조사는 7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단 6주간 진행되는 비대면 참여가 1차 핵심입니다. 이 기간 안에 스스로 처리하지 않으면 9월부터 10월 사이에 조사원이 직접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문제는 많은 어르신들이 이 사실 자체를 모르고 지나간다는 겁니다. 나는 아무 공지도 못 받았는데 라고 하시지만 실제로는 이미 각 지자체에서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했거나 문자 알림을 보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어르신들 중에는 스마트폰 문자 확인이 어려운 분들도 많고 안내문을 받아도 광고지인 줄 알고 버리시는 경우도 흔합니다. 결국 기한을 놓치고 난 뒤에야 뒤늦게 문제를 알게 되는 것이지요. 이번 사실조사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부24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참여, 또 하나는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는 대면 확인입니다. 온라인 참여는 생각보다 훨씬 쉽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정부24를 검색해 앱을 설치하고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간편 로그인을 통해 접속한 뒤 메인 화면에 있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주소 확인 후 제출 버튼만 누르면 끝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공인인증서 같은 게 필요하지 않나요? 라고 물으시지만 이제는 복잡한 인증서 없이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제가 돕던 경기 안양의 70세 박순자 어르신도 처음엔 나는 스마트폰은 전화만 할 줄 아는데 하셨다가 제 옆에서 버튼 몇 번만 눌러보시고는 아이고 이렇게 간단한 걸 괜히 겁냈네라며 웃으셨습니다. 그 과정이 불과 3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모든 어르신이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특히 75세 이상 연령대에서는 아직도 버튼 누르는 것조차 큰 부담으로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족 위임 제도입니다. 주민센터에서 위임 동의서 한 장만 작성해 두면 자녀나 손주가 대신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위임 등록은 한 번만 해두면 이후에도 쭉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도 편리합니다. 실제로 인천에 사는 82세 김말순 어르신은 아들이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느라 자주 내려올 수 없었지만 위임 등록을 해둔 덕분에 모든 행정 업무를 아들이 원격으로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덕분에 본인은 복잡한 절차에서 벗어나 마음이 한결 편해졌다고 말씀하시더군요. 만약 이 모든 것이 어렵다면 9월부터 진행되는 방문조사를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가짜 조사원 사기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실제로 발생한 사건들 가운데 주민등록 사실조사 나왔다며 집에 들어와 개인정보를 빼돌리거나 금융사기를 벌인 사례가 있었습니다. 실제 조사원이라면 반드시 목에 공무원증이나 조사원증을 걸고 있으며 이름 소속 기관장의 직인이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면 문을 열지 마시고 관할 주민센터에 바로 전화를 걸어 지금 우리 집에 온 조사원이 진짜 맞습니까? 라고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런 기본 수칙 하나만 지켜도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가능하다면 8월 31일 이전에 온라인으로 미리 끝내세요. 그게 가장 안전하고 간단한 방법입니다. 몇 분만 투자하면 조사원 방문을 피할 수 있고 사기 위험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기한 내에 본인이 직접 참여했다는 기록이 남기 때문에 향후 복지 혜택이 중단되는 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편리함의 문제가 아니라 내 권리를 스스로 지킨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제가 현장에서 만나는 어르신들 중 절반 이상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마트폰이 너무 어려워서 못하겠어. 괜히 잘못 눌렀다가 더 큰일 나는 거 아냐? 이런 두려움은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평생 손으로 직접 일을 하고 대면으로만 행정을 처리해 오셨는데 작은 화면 속 글자를 읽고 낯선 버튼을 눌러야 한다니 막막하게 느껴지실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이 정부24 앱을 열었다가 글자가 작고 메뉴가 복잡해 보이자 바로 포기해버리기도 합니다. 그 결과 기회를 놓치고 혜택이 끊기거나 줄어드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지요. 하지만 조금만 용기를 내시면 생각보다 훨씬 쉽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69세 김순옥 어르신의 사례가 그렇습니다. 김 어르신은 나는 스마트폰은 전화 받고 문자 확인만 해. 인터넷은 아예 못해.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옆에서 한 번만 도와주며 앱을 설치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참여하기 버튼을 눌러보자고 했습니다. 주소를 확인하고 제출 버튼을 누르니 단 2분 만에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김 어르신은 놀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내가 이 쉬운 걸 괜히 몇 날 며칠을 걱정했네. 눌러만 보면 되는 걸. 이런 경험이 한 번 생기면 다음에는 혼자서도 훨씬 자신감 있게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주민센터 직원이나 복지관 강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각동 주민센터에서는 사실조사 기간 동안 전담 직원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직접 참여가 어려운 분들은 신분증만 챙겨가셔서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직원이 옆에서 앱 설치부터 로그인, 참여 완료까지 차근차근 안내해 줍니다. 또한 많은 복지관에서는 디지털 배움터라는 무료 교육을 운영합니다. 이곳에서는 스마트폰 사용법부터 정부24 접속까지 실제로 버튼을 눌러보며 배울 수 있습니다. 수업을 듣고 나면 단순히 이번 조사뿐만 아니라 은행 이체, 사진 전송,
병원 예약까지 혼자서 하실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이 늘어납니다. 나는 가족도 멀리 살고 도와줄 사람도 없어. 이런 분들은 가족 위임 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위임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서 신분증과 도장을 내고 위임 동의서 한 장만 작성하면 끝입니다. 한 번만 등록해두면 앞으로 자녀나 손주가 대신 행정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천에 사는 81세 최말자 어르신은 아들이 서울에서 직장을 다녀 자주 내려올 수 없었지만 위임을 해둔 덕분에 아들이 원격으로 모든 행정 업무를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어르신은 이제 더 이상 주민센터를 매번 찾을 필요도 없고 연금이나 복지 신청도 놓치지 않고 챙길 수 있게 됐습니다. 막상 해보면 생각보다 훨씬 쉽습니다. 작은 용기와 관심만 있으면 5분도 안 걸려 혜택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강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이번 기회에 꼭 한 번만 시도해 보세요. 처음이 어렵지, 그 다음부터는 훨씬 쉬워집니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관련해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선생님, 조사에 참여 안 하면 무조건 벌금 50만 원 낸다던데 사실이에요? 실제로 인터넷이나 동네 어르신들 대화 속에서 안 하면 과태료 낸다더라, 벌금이 어마어마하다더라는 말이 심심치 않게 오갑니다. 그런데 이건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정당한 사유 없이 고의로 거부했을 때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집을 이사하면서도 주소 변경 신고를 일부러 하지 않거나 조사원이 여러 차례 방문했는데도 고의로 문을 열어주지 않고 거부하는 경우, 이런 때에만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입원 중이거나 해외 체류 혹은 부득이하게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그렇다면 정말 무서운 건 무엇일까요? 바로 복지 혜택 중단입니다. 과태료 50만 원은 한 번 내고 끝이지만 복지 혜택이 끊기면 매달 들어오던 기초연금이 사라지고 한겨울 난방비를 지원해 주던 에너지 바우처가 중단되면 심지어 건강보험료 감면까지 잃게 될 수 있습니다. 매달 수십만 원씩, 연간 수백만 원의 손해가 생기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는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 성북구에 사는 74세 김철민 어르신의 경우는 주소 이전 신고를 깜빡하신 탓에 에너지 바우처가 중단된 것입니다. 매년 겨울마다 난방비 부담이 커서 꼭 필요하던 지원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끊겨버렸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고 김 어르신은 전기장판과 두꺼운 이불에 의지해야 했습니다. 그 결과 건강이 크게 악화되어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금전적 손해에 그치지 않고 건강과 삶의 질까지 무너져버린 안타까운 사례였습니다. 이런 피해가 반복되는 이유는 제도의 구조 때문입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주소지가 확인되지 않으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이 사람은 자격이 불확실하다고 판단해 혜택을 차단해버립니다.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주소가 정확하지 않으니 지급 근거가 없다는 논리인 것이지요. 그러니 본인은 아무 잘못도 없다고 생각해도 제도상 자격에서 배제되어 연금이나 바우처가 중단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사례들을 상담하면서 늘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어르신들께서는 아이고, 그깟 확인 절차가 그렇게 중요한 줄 몰랐지. 괜히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가 이렇게 됐네. 하고 후회하십니다. 하지만 후회는 늦습니다. 한번 끊긴 혜택을 다시 되돌리려면 까다로운 재심사 과정을 거쳐야 하고 그마저도 소급해서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조합니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무서운 건 과태료가 아닙니다. 과태료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부과되지 않습니다. 진짜 두려워해야 할 건 당장 생활에 필요한 복지 혜택이 끊기는 겁니다. 매달 연금을 받고 계신 분이라면 이번 사실조사를 반드시 참여해 앞으로의 노후 생활을 지키셔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조사에 참여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불이익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제대로 참여하면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단순히 과태료 안 내려고 연금 끊기지 않으려고라고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 이상입니다. 이번 조사는 어르신들에게 새로운 혜택을 챙길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장점은 복지 서비스의 자동 연계입니다. 주소가 정확히 등록되어 있으면 정부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각종 지원 제도를 빠짐없이 연결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초연금 대상자인데 아직 신청을 못하신 분이라면 주소 정정 후 관할 주민센터에서 먼저 연락을 드리기도 합니다. 실제로 강원도 춘천에 사는 71세 오정남 어르신은 주소를 이번에 바로잡으면서 뜻밖의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농촌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 지원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것이지요. 연간 80만 원 상당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전에는 주소 불일치 때문에 아예 안내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주소를 바로잡은 것만으로 새로운 혜택을 챙긴 셈입니다. 두 번째 장점은 행정 절차가 간소화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기초연금이나 에너지 바우처, 건강보험 감면 등을 신청할 때마다 주소 확인 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실조사에서 주소가 정확히 확인되면 이러한 서류 제출 절차가 크게 줄어듭니다. 시스템상 자동으로 연계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행정 절차에 시간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하거나 먼 거리를 이동하기 어려운 어르신들께는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장점은 놓치고 있던 혜택을 미리 발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실제로 상담 현장에서 나는 연금도 안 되고 지원받을 게 없어요. 라고 말씀하시던 분이 주소만 바로잡아도 에너지 바우처와 교통비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경남 밀양에 사는 73세 정혜분 어르신은 나는 나이가 있어도 집도 있고 밭도 있으니까 지원은 안 될 거라 생각했지. 라고 하셨는데 주소 확인 이후 기초연금 대상자로 선정되셨고 교통비 지원 카드까지 발급받으셨습니다. 어르신은 평생 내가 혜택 받을 줄 몰랐는데 이번에 주소 바로잡으면서 내 권리를 찾은 것 같아 고맙다. 며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네 번째 장점은 가족들에게도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주소가 정확해야만 가족 위임 제도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고 또 건강보험 산정에도 유리합니다. 만약 부모님의 주소가 자녀 집과 다르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함께 살고 있다면 건강보험료 계산이 복잡해지고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 참여해 주소를 실제 생활과 맞추면 가족 전체가 합리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단순히 벌금을 피하기 위한 절차가 아닙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지 않고 챙기는 길, 그리고 새로운 기회를 여는 문입니다. 어르신들께서 흔히 나는 괜찮아, 별일 없을 거야 라고 하시는데 사실은 괜찮다고 생각한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작은 관심과 참여가 수백만 원의 혜택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에 반드시 조심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기꾼들의 기승입니다. 이런 제도가 시행될 때마다 어김없이 등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나왔다. 조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연금이 끊긴다라는 말로 어르신들을 속여 돈이나 개인정보를 빼내려는 사기꾼들입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어르신들 가운데 일부는 이런 가짜 문자나 전화를 받고 크게 놀라 저를 찾아오신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산 동래구에 사는 72세 임순자 어르신은 어느 날 문자를 받으셨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미참여로 곧 50만 원 과태료 부과 예정. 즉시 확인하세요. 라는 메시지와 함께 이상한 링크가 달려 있었습니다.
순간 겁이 덜컥 나서 눌러볼까 하셨지만 다행히도 평소에 제가 교육을 드려서 정부 기관은 절대 문자로 링크를 보내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내셨습니다. 결국 링크를 누르지 않고 저에게 바로 연락을 주셔서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 링크를 눌렀다면 악성 앱이 설치되어 금융정보가 유출될 뻔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서울 관악구의 75세 조철수 어르신은 낮 시간에 초인종이 울려 문을 열어보니 젊은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주민등록 사실조사 담당자라고 소개하며 집 안에 들어오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목에 조사원증이 없었고 말투도 급했습니다. 어르신은 순간적으로 이건 뭔가 수상하다고 느끼고 문을 닫은 채로 주민센터에 전화를 걸어 확인했습니다. 돌아온 답변은 오늘은 그 지역에 조사원을 보낸 사실이 없다였습니다. 결국 사기꾼이었던 것이죠. 만약 문을 열었다면 개인정보를 빼앗기거나 재산 피해를 입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기본 수칙이 있습니다. 첫째, 정부는 절대 먼저 연락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관련해 전화나 문자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만약 계좌번호를 알려달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겠다는 전화를 받으셨다면 무조건 사기입니다. 바로 전화를 끊고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둘째, 링크가 달린 문자나 카톡은 절대 누르지 마세요. 특히 즉시 확인, 연금 중단, 과태료 부과 같은 문구로 겁을 주는 경우는 100% 사기라고 보셔도 됩니다. 정부에서 보내는 공식 안내는 등기우편이나 정부24 앱 알림으로만 이뤄집니다. 셋째, 방문조사 시 반드시 신분증을 확인하세요. 실제 조사원은 목에 걸고 다니는 조사원증을 반드시 소지합니다. 신분증에는 사진, 이름, 소속 기관, 기관장의 직인이 정확히 찍혀 있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수상하다 싶으면 문을 열지 마시고 주민센터에 우리 집에 조사원이 온 게 맞습니까? 라고 확인 전화를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넷째, 가족이나 이웃과 정보를 공유하세요. 혼자 계신 어르신들은 특히 이런 사기에 취약합니다. 가족 단톡방이나 이웃 모임에서 요즘 이런 문자가 오는데 조심하세요. 라고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정부 이름으로 걸려오는 전화는 일단 의심하세요. 확인 전화를 직접 하시는 습관만 있어도 사기꾼들은 더 이상 발붙일 수 없습니다. 사기 예방은 결국 기본을 지키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관련해 어르신들께서 꼭 기억하셔야 할 실천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와 혜택이 있어도 우리가 직접 챙기지 않으면 손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번 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 가능하면 8월 31일까지 온라인으로 미리 처리하세요. 스마트폰에 정부24 앱을 설치하시고 카카오나 네이버 아이디로 간편 로그인 후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주소만 확인하고 제출하면 끝. 단 3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둘째, 스마트폰 사용이 어렵다면 가족 위임 제도를 활용하세요.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셔서 신분증과 도장만 제출하고 위임 동의서를 작성하면 자녀나 손주가 대신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한 번만 등록해두면 앞으로 다른 행정 업무도 가족이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정말 어렵거나 혼자 계신다면 9월부터 진행되는 방문조사에 응하셔도 됩니다. 다만 반드시 조사원 신분증을 확인하시고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면 문을 열지 마시고 주민센터에 직접 확인 전화를 하셔야 합니다. 사기꾼들은 방심을 노립니다. 조사 나왔다는 말만 믿지 마시고 꼼꼼하게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넷째,
이번 기회를 내 복지 혜택 총점검의 시간으로 삼으세요. 단순히 주소 확인만 하고 끝내지 마시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실 때 기초연금, 에너지 바우처, 교통비 지원, 건강보험료 감면 등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생각보다 놓치고 계신 혜택이 많습니다. 주소를 바로잡는 순간 새로운 지원이 연결되기도 합니다. 다섯째, 사기 예방 수칙을 꼭 지키세요. 정부는 절대 먼저 연락하지 않습니다. 링크가 달린 문자,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전화, 신분증 없는 방문자는 모두 의심하셔야 합니다. 조금만 주의하면 피해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원칙만 지키시면 이번 조사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새로운 혜택을 발견하고 불필요한 걱정을 덜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 조사는 귀찮은 절차가 아닙니다. 어르신들의 권리를 지키고 든든한 노후를 보장하는 안전망입니다. 단 몇 분의 시간 투자로 매달 수십만 원, 1년에 수백만 원의 혜택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이미 사실 조사에 참여하신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경험담을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다 보신 뒤 오늘 당장 처리하시길 권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잊어버리기 쉽고 미루다 보면 결국 놓치게 되니까요. 이 영상을 보신 어르신 그리고 가족 여러분, 지금 바로 스마트폰을 켜시거나 주민센터에 전화 한 통 넣으셔서 확인해 보세요. 나의 주소는 정확히 등록되어 있는가? 이 한 가지 점검이 어르신들의 노후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어르신들께 필요한 복지 정보, 건강 상식, 생활 지혜를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중요한 소식을 절대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 단톡방이나 이웃 모임에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르신들의 든든한 노후, 그리고 안전한 삶을 저는 언제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